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이 영상은 150제를 통해서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전 문제로 영문법을 총정리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공되는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스톱을 눌러주세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플리즈가 떴다, 그죠? 플리즈 딱 뜨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있어야 돼요. 뒤에 뭐가 올까요? 플리즈 뒤에. 그렇지. 동사원형. 여기다가 동사원형이라고 적는 거예요. 일단 이래 되면은 정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동사원형이라는 거 알면 일단 정답은 맞출 수 있겠다. 동사원형이니까. 자, 근데 이런 문법이 뭐라고 했죠? 그렇지. 이거는 명령문이라고 했어요. 명령문. 명령문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명령문. 근데 명령문이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즈 동사원형 맞죠? 편의상 동원이라고 적을게요. 요런 게 있었고 하나가 더 있다고 했는데 또 뭐가 있었지? 그렇지. 그냥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뒤에 뭐 오고 맞죠? 이런 걸 이제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은 그냥 이 자체를 익히셔야 돼요. 형태 자체를. 주로 어떨 때 오냐면 문장 맨 앞에 문두 자리에 주로 옵니다. 지금 또 문장 맨 앞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령문 자리다. 그러면 동사원형을 고르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더라? 프리즈 같은 경우는 해주세요. 그냥 동사원형은 해라. 말 그대로 이게 진짜 명령이다. 그죠? 그래서 얘 때문에 생긴 게 명령문이에요. 근데 프리즈도 동사원형어는 규칙이 똑같다고 하여 그래서 그냥 명령문으로 합친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요. 해주세요는 부탁인데 왜 명령이냐고. 그냥 형태 자체를 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명령문에서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동사 있으면 주어는 거의 항상 와야 되는데 주어는 뭐가 생략된 것 같거든요.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뭐가 생략된 거죠? 그렇지. 유가 생략된 겁니다. 명령문에서 주어, 유가 생략된 겁니다. 왜 유가 생략되느냐?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붙어서 나 명령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밥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 생략됐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 문제 풀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 문제 구성 특징이 점점 응용이 돼요. 우리 60번까지 하면서 조금씩은 확장되는 듯한 느낌 들었죠? 61번 미리 풀었는 분들은 느꼈겠지만 조금 더 확장됐어요. 아직 안 배운 게 있거든요. 오늘은 보강하는 김에 그것도 미리 좀 가르쳐 줄까 싶어요. 미리 오신 분들은 서비스로. 한 번씩 이렇게 보강할 때 이렇게 성실하게 와주시면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비들을 뭐 좀 틀어놨는데 이거는 좀 편집을 해가지고 교육용으로 써볼까 싶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찍고 있지 않죠? 부담스럽네요. 저를 찍고 있어요. 나중에 이 장면은 별로 보지 마시고 이 장면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꿈속에서 나올까봐. 자, 동사원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동사원형 찾는 방법은 손을 사용하라고 했죠? ing를 가려보는 거야. 그렇지. 착합니다. 다들 손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을 사용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자, 깨끗한 거 뭐 있죠? 그렇지. 컨설트라는 D번. 얘가 동사원형입니다. 어때? 동사원형 찾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렵죠? 문제 찾는 건 쉬웠는데 그냥 명령문이 어떤 건지를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냥 프리즈 동사원형 그리고 동사원형부터 시작한다. 해석은 해주세요, 해라. 요거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문제와 상관없어도 좋아요. 이거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큰 문제는 없나요?
하기가 1번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빈칸 앞뒤를 한번 봅시다. 일단 앞뒤를 봐야 된다겠죠? 뒤를 보니까 2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기초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것들이죠. 끊어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2 앞에서 끊어집니다. 확 끊어도 좋고, 저는 이렇게 우리 좀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갈로치기를 좀 할게요. 오늘은. 자, 2부터 갈로를 쳤어요. 제가 뭐 갈로 치는 거는 끊어지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했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전, 투, 부, 마침표, 콤마. 전투부. 맞죠? 전투부 어때요? 끝내줄 것 같죠? 전투부가 와서 끝내줬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선은 전치사, 투는 투부정사, 부는 부사입니다.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라서 부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갈로 쳤죠? 갈로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한번 분석해 볼게요. 투는 좀 조심해야 돼요. 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 뒤에는 뭐가 올 것 같아요? 맞지? 동사원형 올 것 같지? 그거 근데 투랑 동사원형, 이것도 동사원형이거든? 근데 제가 실수할 수 있어서 투V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유는 리드를 동사 원형으로 표시 잘못해서 나중에 접속사랑 동사 계수 세할일 때 동사 한 개 더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투V가 투부정사죠. 이건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투 리드까지를 투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투부정사는 뒤에 좀 뭐가 자주 오더라. 그게 뭐였더라?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고 했습니다. 주로. 왜 주로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 동사였잖아요. 원래 동사 원형이 이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잖아요. 이 몇 형식인지에 따라 사실은 달라져요. 제가 계속 목적 운동했잖아요.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목적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목적어 오는 게 많아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3형식이란 얘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3형식 문장의 동사라서 리드가.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근데 목적어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단어들이 쫙 있네요. 그죠? 여기서는 명사들만 나왔네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원래 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어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어요. 명사만 딱 올 수도 있고, 근데 명사가 주인공이긴 하죠. 목적어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다? 목적어 앞에 뭐가 좀 오더라 이거예요. 형명이 올 수도 있고, 그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랑 형용사까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맞죠?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선생님 목적어는 명사라고 하셨는데 형용사가 왜 왔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 명사 꾸며주러 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목적어를 어디까지 목적어라고 해야 되느냐?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 묶어서 목적어라고는 해요. 부형명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이 명사가 실질적인 목적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동사 없는데 왜 목적어냐고? 왜냐면 저도 초보자 시절에 동사 뒤에만 목적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사 자체는요, 동사 앞에 맨 앞에 오는 때 주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누군가의 목적어예요. 여기서 누군가의 목적어라는 얘기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조차도 그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수업에서는 필요 없지만 문법 책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집 같은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하는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가 목적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격 문제에서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전치사 뒤에 무슨 격이 오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니까 그 자리가 목적격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 할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 구성은 했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빈칸 앞에 내추럴 AL로 끝났네. 자, AL로 끝나면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알려드린다면 형용사는 여러분 뒤에 tiv, siv, al, less, able, 불, ous, ful, ic, tic, 그리고 그렇지 ved, 그리고 vind. 그렇죠. 세뇌가 완성된 분입니다. 이들이 형용사예요. 앞으로 요거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보면 딱 형용사인지 알겠죠? 형용사 뒤에는 뭡니까? 그렇지. 그래서 빈칸은 명사입니다. 아까 전에 살짝 인터뷰 부분에서 얘기했죠. 부형명이라고. 무조건 그게 규칙이 정확한 건 아닌데 일정하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부형명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부부형형 명명 이렇게 같은 품사가 연속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명인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 명형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형명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 잘 모르겠으면요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부형명을 적어 놓고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죠? 관사 플러스 명사는 제가 네모를 좀 쳐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어가 관사거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네모를 칠게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네모 치면은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맨 앞에 오면 주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하필은 was가 나왔어요 지금. 자, was는 비동사죠. 제가 아까 전에 비형이라고 가리키면서 그거는 이형식이다. 그래서 주격보호다. 주격보호는 주로 형용사가 온다고 가리켰죠. 근데 주격보호도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격보호로 명사가 왔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는 주격보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는 명사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모칸 안에 끝나는 부분이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얘기하던 게 있죠. 네모칸의 끝의 기준은 무엇이냐? 끊기기 전까지. 끊기는 거는 뭐다? 전투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갈로를 친 거는 수식어 거품, 그냥 꾸며주는 것이고, 네모를 칠 거는 필수 성분, 주어, 뭐 동사. 네모는 동사는 안 되지.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형사를 찾았고 명사예요. 보기를 볼게요. 답을 찾는데 그냥 간단하게 초이스 선택이다 해서 바로 고르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헤매는 분도 좀 계셔요. 맞추더라도 초이스가 동사도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이스는 명사만 됩니다. good choice.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거는 good choice. 아시겠죠? 예. 초이스 명사 선택. 그럼 동사 형태도 좀 배워봐야겠다. 그죠? 초이스가 명사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초이스에서 C2로 끝난 것 때문에 명사라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명사 형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명사 형태는 한번 적어 봐야겠다 하는 김에 명사는요 tion, sion, ness, ment, cy, ty, ce 이렇게 명사 형태입니다. 요거를 외우시면은 그냥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현, 그리고 ness, ment, ct, 스 요렇게. 요거 외울 때 좀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city는 도시, 물론 그 스펠링 다릅니다. 발음만 똑같아요. city는 도시, 그거는 명사. 그리고 스도 명사. 그리고 명사는 n으로 표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현에도 n이 있고 ness에도 n이 있고 ment에도 n이 있다는 걸 연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됐거나 동사를 찾읍시다. 동사 찾는 방법. 10월은 투부정사 같다 아니에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잘 나오고, 그럼 to를 가리면 그게 동사 원형이야. 가리는 게 좋죠. 그래서 A가 동사 원형입니다. 저는 처음에 추주가 동원이라는 게 조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생긴 거는 약간 PP나 과거 동사까지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시죠? 난 초이스가 원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추주는 과거 동사나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추즈의 동사 3단 변화를 보겠습니다. 추즈, 추즌. 아이고, 잤송. 추즌이 아니고요. 추즈예요. choose, 그리고 추즌입니다. 과거 동사 같은 경우는 O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즈는 PP, 과거 분사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필기할 때 동사 아닌 걸로 많이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동사 X. 이 3단 변화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 출제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출제되느냐. 영대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비동사 뒤에서 뭐 이렇게 딱 해놓고 밑줄을 쫙 그어놓고 뭐 A번 보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거 잘못 외웠으면은 이거는 그냥 맞다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죠? 동사 원형이 비동사 뒤에 올 수 없거든. 비동사 뒤면은 보통 PP가 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여기 추준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맞는 게 됩니다.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오늘 또 여전히 네모를 계속 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관사 플러스 명사 네모 치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나 더 네모 칠 게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놈은 부사 취급한다. 부사는 갈호. 네모 치는. 오, 완벽한 세네. 네모가 서역격 플러스 명사인지 누가 알까요? 맞죠? 네. 처음 듣는 사람 당황하겠다. 서역격 플러스 명사를 네모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관사 플러스 명사 네모치기로 했었고, 그죠? 그리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 네모치기로 배웠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배웠냐면은 우리 전투부는 갈로치잖아, 맞죠? 그건 거품이야. 끊기는 거고. 얘는 좀 중요해. 명사 덩어리야. 그러니까 맨 앞에 오면 주어고 뒤에 오면 목적어 같은 거 되고, 아까 비동사 뒤에 막 명사 올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격 보호도 되고 그런 애예요. 나중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네모 안에 빈칸이 나오면 그 끝부분이 무조건 명사예요. 제가 그때 그랬죠? 관사 플러스 명사나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그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명, 부형명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명사니까 마지막 부분이 명사인 거예요. 중간은 솔직히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끊겨지느냐, 애시 전치사니까 끊어졌던 거예요. 네모는 어디서 끊어준다? 끊기는 부분에서 끊어준다. 시작은 어디서 해준다? 끊기는 부분. 그러면 얘가 목적어일 확률이 높겠네. 그럼 목적어 앞이면 동사겠다, 그죠? 셀이 그래서 동사인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컬 아티스트가 주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할 설명은 아닌데 우리는 뒷부분까지 좀 배웠으니까 여기 S 붙어 있죠? 주어에 S 붙으면 동사에 S 못 붙는다. 수일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주면 좋은데 처음에 이 소리 하고 있으면 이거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 떠돌을 다닐 것 같아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목적어 자리니까 빈칸이 명사라고 했죠? 그리고 대열은 소유격이에요. 근데 이거 설명 좀 해줘야겠지. 소유격에 대한 설명.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예요. 대명사의 격에 대한 필기입니다. 우리 I, my, me, mine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 순서는 우리는 외우고 있으나 그게 무슨 격인지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I, my, me, mine, myself. 첫 번째는 주격, 두 번째는 소유격, 세 번째는 목적격, 네 번째는 소유대명사, 다섯 번째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격하고 소유격부터 먼저 좀 학습할게요.
주격은 주어 자리에 있는 걸 주격이라고 해요. 대명사 중에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놈. 여러분들은 각각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의 대명사는 I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맞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U가 되겠죠?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격은 뒤에 뭐가 오겠어요? 주어 뒤니까 적혀 있네. 뒤에 동사 옵니다.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접수하고 계셔야 됩니다. 목적격은 제가 안 써놨죠, 지금. 말로 일단 먼저 할게요. 목적격은 그러면 무슨 자리에 와요? 목적격이니까. 주격은 주어 자리에 오는데. 그럼 목적격은 무슨 자리에 올까요?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오지. 그러면 앞에 주어 동사가 오겠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격이에요. 예를 들면 I love him 이렇게. love가 동사잖아. 그래서 그 뒤에 오는 게 목적격. 그리고 하나 더. 전치사 뒤에 명사 오죠. 그 명사가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했어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명사는요, 앞에 주어 자리가 아니면 다 목적어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얘기 왜 했죠? 전치사 뒤에도 목적격이 올 수 있어서요.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쉬워요. 바이, 헐, 뭐 이런 거. 헐이 목적격이 되거든요. 근데 바이가 전치사예요. 제가 전치사 짧은 글자짜리가 전치사가 많다고 했죠? 바이, 헐, 이런 거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I love him, 바이, 헐.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외우기 쉬울 거예요. 소유대명사, mine이나 theirs에 해당하는 건데, 소유격 뒤에 명사 온다고 배웠죠? 그리고 네모친다고 배웠고, 그게 한 덩어리라고 했죠. 근데 아까 전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했네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목적격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나중에 목적격이랑 싸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네모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하는 소유대명사는 그걸 합쳐서 한 덩어리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my family. 근데 그거를 한 문구로 해서 mine. 그러니까 나의 가족인데 나의 것. 가족을 나의 것이라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낫겠네. 내 팬, 나의 것.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덩어리는 뭐다? 네모를 칠 수 있다. 왜? 소유격 플러스 명사 덩어리니까. 그래서 앞에 오면 주어, 뒤에 오면 목적어가 될 수 있어서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나중에 싸우게 될 거예요. 이걸 미리 던져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소유격 뒤에 명사로 끝나면 되니까 명사였어요. 보기에서 명사 찾으면 되겠죠? TION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좀 볼게요. A번은 TV가 있으니까 형용사. 시브, TV는 형용사라고 했죠? 그리고 D번은 LY가 붙었어요. LY 붙으면 부사. 그리고 형용사에서 ly 더한 게 부사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y를 가린 A번은 형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던 거 나왔네요. 또 비동사 나왔어요. 그죠? 비동사 뒤 혹시 기억나요? 비형 끊기고 BP 끊기고 ing 목적어. 요걸로 하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문제 푸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거죠. 단 빈칸 뒤에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빈칸 뒤에 투면 끊기는 거다. 그죠? 그럼 형용사 아니면 PP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PP는 복이 없는 것 같다. 그죠? PP는 보통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 형용사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ly를 선으로 가립니다. 그래서 A번 오픈이 형용사 정답입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하면 오픈이 형용사인지를 눈치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외우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우리가 덜 외웠을 때도 ly만 가리면 형용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뻔하게 생긴 건 다 아는데 의외로 이상한 데다 ly 붙은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가 ing 뒤에 ly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ing가 그냥 일반 형용사예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EDD에 LI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는 ED 형태도 있고 ING 형태도 있다고 한 거예요. 제가 말한 ED나 ING는 분사 개념이 아니라 아까 전에 형용사는 그렇게 생긴 형용사를 말한 거예요. 나중에 그걸 또 설명하겠습니다. B번은 ER이 붙었어요. ER이 붙으면 사람 명사. 정답은 쉽게 찾았지만 여기서는 기본기 설명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사람 명사 필기도 몇 번은 했었죠? 사람 명사는 ER, OR, IST, 그리고 ENT, ANT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좋은데 여기 ENT랑 ANT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ENT랑 ANT는 사람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될 수도 있다. 여기서 근데 말이 중요한 게 둘 다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단어에서는 사람 명사, 어떤 단어에서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에서는 사람 명사고 또 어떤 단어에서는 형용사만 되고 뭐 둘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용사는 아까 필기했었죠. tive, sieve, AL, LESS, OUS, FUL, IC, TIC, able, 불, 그리고 EDING 계속 이렇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다룰 내용은 없고요. 오픈이 형용사가 된다는 게 좀 충격적이면서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오픈하면은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이거 어지간하면 다 돼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 하겠습니다. 빈칸 뒤에 about이 떴어요. about은 5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뜻을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네요. about에 대해서. 아, 얘기했네요 방금.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암튼 거품이에요. 아, 끊겼는데. 이런 자리 나오면 끊기 진짜 힘들잖아요. 와, 완전 막막하죠. 근데 이제 갈로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갈로치기 하기 전에 메모 칠 수 있으면 좋다겠죠. 여기 our이 소유격입니다. we, our. 소유격은 두 번째 자리. we, our. 근데 어디서 꺼내야 될지가 좀 막막한데 여기 has, pp가 동사. 동사 앞에서도 원래 끊어질 수 있죠. 그래, 그게 주어야. 원래 동사는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제가 네모 쳤네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어랑 동사. 어제 배운 거에 의하면, 어제 또는 엊그제 배운 거에 의하면 디파트먼트는 지금 s가 안 붙었으니 단수, s가 없는 주어. 그럼 동사는 s가 붙어야 되는데 이 s는 어디에 붙었느냐? 여기 has에 s가 붙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죠? 단수랑 복수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냥 s 붙이고 안 붙이고 하자고 했죠? 그겁니다. 그리고 has pp 질문 많습니다. 선생님 pp인데 왜 안 끊기나요? 네, has pp는 pp 중에서 유일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pp 끊기고를 많이 외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게 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동사에다가 pp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한 덩어리의 동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여기서 pp는 형용사 아니고 그냥 비동사랑 합쳐져서 혼자 있으면 동사 아니고 합쳐져서 동사가 된 거고 우린 이를 수동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BPP다 라고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뭐 하는 놈이냐? 동사다. 동사 중에서 수동태라는 모양이 있다. 수동태는 이론적으로 보면, 해석적으로 보면 뭐 되어졌다,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이 해석보다는 받았다, 당했다 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다, 당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 남에 의해 당한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어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당한다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배운 BPP by, 나는 누구에 의해 맞았다, 난 누구에 의해 상을 받았다, 뭐 요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BPP 전투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동의 반대 개념이 능동입니다. 능동은 별건 아니고요. 그냥 수동의 반대 개념이고 내가 직접 하는 거, 주어가 의지로 하는 거, 그냥 평범한 원래 동사를 얘기합니다. 능동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has BP는 수동태가 아니니까 그냥 목적어 오는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as BP는 왠지 얘기 드릴게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동태는 비동사 하나와 PP 하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has BP는 PP만 있을 뿐 has는 비동사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수동태는 비동사와 PP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좋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has been PP가 있어요. 아니 이거까지 어떻게 외워요 하는데 쉬워요. 얘도 끊기는데요. 비동사가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 bene에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동인 거예요. 요거 배우면 헷갈리는 게 has BP는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는데 has BP는 비동사가 없잖아. 그 차이예요. 비동사 수동태 BPP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나아요. 수동태 BPP 끊긴다. 수동태 BPP 끊기고 전투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PP는 뭐 해석해요? has BP는 해석으로 보면 해왔다. 해왔다. 이것도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수동은 아니고 그냥 해석을 알아두셔야 돼요. 해왔다. 해왔다. 아시겠죠? has BP는 해왔다. 근데 has BP 설명을 살짝 던져드리자면 has BP는 뭐하는 놈이냐? 수동은 아니고요. 시간적인 표현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해왔다. 이름은 현재 완료예요. 얘 시제 이름이 현재 완료예요. 일단 정식 명칭은 외워놔야겠다, 그죠? has BP는 현재 완료. 그리고 해석은 뭐다? 해왔다. 근데 has BP는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 온다. 여기 numerous 빈칸까지가 그러면 목적어겠다, 그죠? 근데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만 오는 게 아니고 형명이 올 수도 있고 부형명이 올 수도 있는데 두 단어니까 형명쯤 되겠지. 근데 numerous 뭔지 몰라도 빈칸이 명사인 건 확실합니다. 끝날 때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근데 numerous도 우리 배운 형식을 보면 압니다. OUS 있잖아. 맞죠? OUS. 그래서 형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어 안에 왜 형사가 올 수도 있는지 알죠? 뒤에 명사 꾸며주러 온 거예요. 명사 꾸며주려고 형명, 그리고 부형명도 합쳐서 목적어라 해도 되고 그 뒤에 주인공이 명사만 목적어라 해도 됩니다. 요거는 주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에 명사만 와도 주어고 형명이 와도 주어고 부형명이 와도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명사 찾는 게 일이었어요. 그죠? 동사 원형부터 찾으면 돼. ing를 가립니다. 그랬더니 A가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 손짓 안 하면 A를 명사로 고른 사람 꽤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ER 나왔네. 10번에 ER은 사람 명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도 정답 후보는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D번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외우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 뒤에 S가 붙어 있어. 자, S가 붙는 품사는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동사, 명사. 그러니까 얘는 일단 가상으로 동사나 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동사가 A번에서 나왔으니까 얘가 명사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얘는 사람 명사 있으니까 사람 아닌 일반 명사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CD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원래 사람 명사냐 사람 아닌 일반 명사냐는 해석으로 구분하는데 고맙게도 얘는 D번은 S가 붙었고 C번은 S가 안 붙었습니다. 단수 복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단수 복수는 단수일 경우는 S가 안 붙고 복수일 경우는 S가 붙는데 단수일 때도 앞에 뭐가 와야 돼. 그게 뭐지? 관사 중에서도 뭐지? 맞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어를 고르시면 되는데 어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복수명사다 라고 하셔도 되고 이 형용사 의미가 numerous가 수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문법적인 이유는 뭐죠? 어가 없어서고 해석적인 이유는 수많은이니까 복수명사가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D번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has been pp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자, 일단 has pp는 해왔다라고 해석이 돼요. has pp는 능동이니까 해왔다. has been pp는 머리 한번 써봅시다. 해왔다인데 난 수동은 받았다라고 느낌을 실어라고 했어요. 자, 아니면 당했다. 근데 원래는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었다고 왜 안 하냐면 되었다는 과거 느낌이잖아. 그래서 안 한 건데 이럴 때는 그걸 약간 섞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해왔다를 수동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머리 한번 써봅시다. 아이디어 공부합니다. 사실은 되어졌다는 해석도 돼요. 왜냐면 꼭 굳이 이 해석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정식으로 한다면 해왔다 플러스 받았다, 당해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받아왔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내가 만든 건데. 순간 당황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네, 나는.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받아왔다. 맞죠? 받아왔다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원래는 강사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되어져 왔다.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받아왔다가 좋을 것 같은데. 맞죠? 받아왔다. 당해왔다. 좋은 뜻으로는 받아왔다. 나쁜 뜻은 당해왔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여지시죠? 오케이.